나스닥 100 차트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이제 오전 시간이고요. 토요일 날. 캐나다 연휴 관계로 아주 편안한 시간에 차트 보고 있습니다. 나스닥 100 지난주 움직임 보면 특히 목요일, 금요일 사이 수요일부터죠. 계속적으로 횡보하고 있죠. 뚜렷한 횡보장 1시간 봉으로 봐도 4시간 봉으로 보면은 이렇게 2만선 아래에 있던 거 계속해서 상승세로 일주일간 가다가 지난주에 횡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정확히 2258로 장이 마감됐죠. 2200대에서 마감됐는데 글쎄요, 아직까지 제가 뭐 TQQQ나 SQQQ 진입은 안 하지만은 물론 금요일 날 SQQQ 진입을 해볼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2300 이상 올라갔을 때 정확히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라갔을 때가 2300대까지 올라갔죠. 2330대까지 2300 정도에서 SQQQ 진행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뭐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놓치고 일단 월요일 날뭐 들어가든지 아니면 이번 주 또 지켜봐야겠죠. 장이 열리고 나서 뭐 개인적으로는 일단 2300 넘어서서 한번 꺾이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건데 SQQQ 그동안은 2만선 밑에서는 TQQQ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뭐 많이 진입은 안 했어도 작년하고 비교해서는 뭐 덜 진입했어도 주로 요 2만선 밑에서는 TQQQ 위주로 진행을 했다가 2만선 요 라인 위에서 정확히 이게 2만 라인 그어져 있는 거고요. 정확히는 19,999.9인데 어쨌거나 2만 라인 위에서 숏 진행만 좀 해봤고 SQQQ는 아직 본격 진입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번 주 상황 봐서 SQQQ 조금 진입해 보려고 합니다. 나스닥 100 그동안 뭐 계속적으로 TQQQ로 이어갔었죠. 12시간 봉으로 보면은 뭐 9월 달만 보더라도 계속적으로 상방함을 받았고 원데이 봉으로 보면은 지난 8월 초순이죠. 정확히 이때 날짜가 8월 4일, 8월 5일 이때쯤 가장 저점 구간, 가장 저점 구간이 17,200대까지 내려오다가 17,200에서부터 어느 정도 상방으로 향했죠. 물론 중간에 한번 또 이렇게 떨어진 적이 있었지만 이때가 9월 초순, 정확히 9월 5일이죠. 이때가 18,300 가까이 떨어지고 그리고 나서 계속 2만까지 돌파한 다음에 횡보장세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SQQQ 요 위에서 진입 생각한 거는 최근에 움직임 보면은 일단 미국 자체만으로 보면은 극히 최근 일 같은 경우에 보잉 같은 데서 이제 10% 정도 감원이 이루어지고 인텔의 또 의상이 또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외적인 요인 보면은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워낙 빚이 많죠. 중국에 빚이 많으니까 뭐 부동산 버블은 뭐 다들 알고 있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지역 정부 중국의 지역 정부가 자치 정부죠. 상당히 또 빚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중앙부 정에서 이제 빚을 알아서 줄이라고 이제 했어도 뭐 줄일 여력이 없겠죠. 이미 지방에서의 재정이 어마어마하게 빚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만약에 이번에 부흥책 일종의 경제를 다시 한번 부흥하기 위해서 채권 발행을 한다. 글쎄요, 뭐 채권 발행을 해서 유동성을 늘려가지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상황이 뭐 수순대로 가면 괜찮은데 우리가 하나 무시하지 못할 것이 일단 중국이 미국이 아니죠. 미국이 그러한 정책을 썼던 것은 미국의 그 US 달러가 기축 통화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미국의 US 달러의 위상이라는 것은 물론 최근에 금값이 뛰는 거, 비트코인과의 관계 그런 거 봐서는 미국의 US 달러 위상이 좀 흔들릴 가능성도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세계의 기축 통화로서 US 달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세계 무슨 조금이라도 전쟁 상황이 발생하면은 US 달러가 아직도 오르고 있죠. 뭐 그동안 계속 US 달러가 약화되고 있지만은 또 그런 와중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유동성을 풀어서 경제 부흥이 가능하지만 중국의 경우는 중국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아닌 상황에서 미국과 똑같은 정책을 쓸 수는 없죠.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채권을 발행해서 어마어마한 그 빚을 갚아 나간다는 것은 그 지역 자치정부에 도움을 준다는 것은 마치 빚을 얻어가지고 빚을 갚는 행위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한계 사항에 아마 부딪힐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 경제가 세계에 미치는 영향, 미국도 거기 영향권 안에 들어갈 거다. 중국이 기축통화가 아닌 나라지만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땅덩어리와 거대한 인구와 거대한 경제 규모로 인해서 중국 경제가 어려워지면은 당연히 다른 나라에 영향을 크게 미치죠. 대표적으로 중국이 이제 원유 수입 국가입니다. 세계적으로 큰. 중국에서 예를 들어서 원유, 그리고 이제 그 밖에 다른 뭐 천연가스, 뭐 구리, 철광석, 뭐 이런 전체적인 원자재 수입이 자기네 나라 전체에서 수입량이 한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근데 만약 그 양이 줄어든다. 경제가 안 좋아서 원유 수입이 줄어들고, 뭐 철광석 수입이 줄어들고, 천연가스 수입이 줄어든다. 그럴 경우에 그런 수입량이 줄어드는 것이 바로 세계 생산국에서의 그 생산이 늘어나는데 그 소비는 당연히 줄어드니까 가격을 떨구게 되는 그런 요인이 되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경제 침체가 되면서 인플레이션 문제가 아니라 디플레이션 문제가 심각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나스닥 100도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금요일 날 XQQ 진입을 한번 해볼까 했었지만은 이제 개인적으로 요 다음 주에 너무 바쁘기 때문에 제가 출장 업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생각만 하고 놓쳤습니다. 이번 주에 한번 또 지켜보죠. 어떻게 되는지. 과연 횡보장이 깨지면서 내려올지 아니면 한 단계 더 올라갈지 아니면 횡보장이 지속되는지. 나스닥 100 간략하게 한번 최근 상황 그리고 이제 미국 자체의 문제. 미국 자체의 문제는 미국 경제가 좋다기보다는 다른 나라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런 얘기지 미국 경제가 지금 호황이 돼서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문제가 또 캐나다 같은 데서 보면은 캐나다 같이 원자재로 먹고 사는 나라 그런 나라의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과 미국의 경제 상황이 캐나다도 지금 영향을 크게 미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략하게 하여튼 제 나름대로 생각을 얘기했고요. 지금 이제 토요일 날 오전 10월 12일입니다. 여기 현지 시간은 10월 12일 오전 시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